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칭화윤이 결국 국유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이었던 칭화그룹이 결국 국유화가 됩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방향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칭화유니그룹의 창업자였던 자오 회장이 이것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중국 정부에 굴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칭화유니그룹 결국 국유화입니다. 지금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나온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중국 칭화유니 미국 스프레드트럼 인수, 그래서 2015년도에 스프레드트럼을 통해서 삼성 타이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공급, 결국 스프레드트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했죠. 그 유니 SOC가 만들어지고 유니 SOC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로 지금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삼성 갤럭시 J1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공급, 2016년도에 보면 삼성 갤럭시 탭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공급, 그리고 2018년도에 인텔과 모바일 칩 공동 개발 선언을 했지만 결국 협력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YMTC를 통해서 양산이 됐죠. 그리고 D램 공장까지 착공을 했었지만 결국은 끝을 보지 못하고 무너진 기업이 칭화유니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올려드린 내용도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 지금 2025년도에 18%, 19%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까지 그림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3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29일날 열린 칭화유니그룹의 채권단 회의에서 90% 이상의 지지로 파산 구조 조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칭화유니그룹의 파산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었던 중국의 중급 인민법원이 베이징 루즈 자산관리와 베이징 쟁광 자산관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을 칭화유니그룹 전략투자자 후보로 선정을 해서 채권단 회의 등을 통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된 바가 있죠. 통과된 파산 구조 조정안에 따르면 베이징 주루 컨소시엄은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6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죠. 칭화대와 창업자인 자오웨이거의 회사인 베이징 젠쿤이 기존에 각각 보유한 51%, 49% 지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베이징 주루 컨소시엄이 칭화유니그룹의 모든 지분 100%를 확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죠. 아까 자오 회장이 맹렬히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을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파산 전까지 칭화유니그룹을 주도하던 자오 웨이거 회장은 최근 공개 고발장을 발표하면서까지 이번 파산 구조 조정안에 격렬히 반대를 했지만 베이징 정부는 결국 전날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의 설득에,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오 회장이 입장을 찬성으로 바꿨을까입니다. 자오 회장 측이 갑작스럽게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식을 백지화하는 파산 구조 조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기존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서 자오 회장 측이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자오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41%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번 인수계획이 좌퇴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가 막판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자오 회장 측의 찬성으로 인수하는 가결이 되었고 이로써 칭화유니 매각은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이제 남았지만 그 승인이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파산 구조 조정안은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베이징 루즈와 베이징 쟁광은 모두 공무원 산하 중국 투자 유한 책임공사가 투자한 기관으로서 사실상 국영업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결국 정부 주도로 칭화유니그룹을 살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아너가, 말하자면 화웨이의 그 분사된, 스마트폰에서 분사된 아너가
그 중국 국영업체로의 변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듯이 지금 칭화유니그룹도 중국 국영그룹으로의 변환을 통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알리바바가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알리바바가 칭화유니그룹을 인수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에서는 칭화유니의 새 주인의 후보군이 알리바바 저장성 국유 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컨소시엄과 베이징 주루 컨소시엄 두 곳으로 좁혀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알리바바가 중국의 전략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을 인수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죠. 그러나 알리바바와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알리바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라는 것이죠. 미국 금융당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알리바바가 칭화유니를 인수하게 되면 칭화유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는 위험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리바바가 칭화유니의 인수 무산이 되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칭화유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온 칭화대가 대주주로 있던 그룹이었었죠. SMIC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칭화유니 그룹은 중국 안팎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안게 되어서 결국 파산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작년 6월 기준 칭화유니그룹의 채무는 1,567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채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칭화유니그룹은 이전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채권에 대해서 동결을 시켰어요. 채권을 동결을 시켰다는 것은 해외 채권에 대해서 동결이 됐고, 물론 국내 채권은 중국이 스스로 주물딱주물딱 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해외 채권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이 해외 채권에 대해서 완전히 동결을 시킨 다음에 그걸 정지를 시키고 결국은 중국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 중국 국영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 이 전환이 되더라도 칭화유니그룹은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채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만약 완전 파산이 된다면 그 물건까지 내놔야 돼요. 땅, 물건 이런 모든 소유권들이 그 파산 절차의 중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만약 미국에서 가져가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죠. 그래서 결국은 살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리는 상황에서 중국 국영기업으로의 변환. 그래서 여전히 채권은 미국에서 많이 갖고 있는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이 되었었지만 이것을 막는 방식으로 결국 국영화를 채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